자, 여러분 앉으세요. 그래요? 어우, 승모가 어우, 땡큐, 땡큐. 어우, 좋아. 자, 봅시다. 자, 앉으시오. 자, 어제 프린트는 다 가지고 왔죠? 아, 뭐라고요?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어디냐? 오늘 뭐 한다고 했었죠? 실제기체. 자, 보자. 자, 오늘은 자, 기체에서 5번째 요 실제 기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실제 기체 영어로 그렇죠. 리얼 가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5.1 뭐부터 해볼 거냐면 이상기체. 자, 이상기체 영어로 어떻게 돼요? 아이디얼 가스. 바로 아이디얼 가스라고 하죠. 자, 요거를 어떻게 정의하겠느냐? 요 이상기체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선 첫 번째 이상기체는 매스 포인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질, 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포인트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점을 수학에서 어떻게 정의하죠? 면적도 없고 아무것도 바로 뭐냐면요. 점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없지만 위치가 있는 것. 아시겠죠? 크기가 없지만 위치가 있는 것을 점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네. 자, 근데 생각해봐요. 크기가 없다? 크기가 없다면 사실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리가 없는 거지. 그런데 수학은 그런 걸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하는 것에 대한 얘기다? 아니면은 머릿속의 얘기다? 그래서 수학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심지어 뭐까지 있다? 거기에 질량까지 있다. 얘는 진짜 더더욱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미 여기에서부터 이상기체는 실존하는 거예요? 실존하지 않는 거예요? 실존하지 않는 것이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을 대신 이제 말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 이상기체는 자체 크기가 뭐하다? 없다. 아시겠죠? 자체 크기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 이상기체는 또 어떤 특징을 갖느냐? 바로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이상기체는 말이 생각이 안 나냐?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렇지. 바로 좋아요. 입자 사이의 뭐가 없다? 오, 좋아요.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상호작용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상호작용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바로 인터랙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자, 우리말로 바꾸면 뭐하고 뭐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상호작용은 인력과 청력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다.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바로 입자 사이의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위치 에너지 얘기했었는데 위치 에너지가 뭐로 표현됐었어요? 어? 위치 에너지의 정의가 뭐였어요? 그 어떤 역장 내에서 운동에는 그러니까 역장 내에서 물체가 가는 힘에다가 그래요? 자, 위치의 정의가 뭐였어요? 청력이 바로 인력과 청력을 에너지로 환산한 그걸 위치 에너지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예전에 뭐 했었어요? 이런 그래프 그렸었잖아요.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뭐 이런 거. 이 그래프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예를 들면 이게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래프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은 인력하고 청력 중 뭐가 더 우세하고? 인력이 더 우세하고. 뭐냐면 이런 식으로 평행하면 인력하고 청력이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인력하고 청력 중에 청력이 더 우세하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인력 청력과 관련된 위치 에너지의 관계를 요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인력과 청력 자체를 에너지로 표현한 걸 위치 에너지라 한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상기체는 뭐가 없다? 보시다시피 뭐라고요? 이상기체는 질량은 있습니다. 질량은 있어요. 질량이 없으면은 뭐가 나타나지 않죠? 질량이 없으면은 바로 압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압력이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부딪혀서 충돌을 통해서 운동량이 전달되기 때문에 압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질량이 없으면 충돌했을 때 그 충격량이 정해져야 안 전해져요. 전해질 리가 없으니까 압력이 없죠. 그래서 압력이 있다는 얘기는 질량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뭐로 나타난다? 위치 에너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위치 에너지가 0이다 보니까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무엇으로만 표현된다? 이렇게 운동 에너지만으로 표현이 된다. 아시겠죠? 이런 시스템을 뭐라고? 이상기체라고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상기체의 성격. 그러면 이상기체는 무슨 어떤 행동을 하느냐? 바로 이상기체는 완전 탄성 충돌을 합니다. 자, 물리 시간에 지금 배웠을 거예요. 완전 탄성 충돌의 뜻은? 반발계수 그렇게 해도 좋은데. 그렇죠. 바로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제 기체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상기체에 대한 언급을 했을까요? 네, 바로 실제 기체란 이상기체가 아니면 실제 기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실제 기체라는 개념을 만든 다음에 이상기체라는 개념을 만든 다음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실제 기체가 되니까 여기에는 이상기체의 개념을 먼저 정해본 거라고요. 그렇다면 실제 기체는 자체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기체는 자체 크기가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실제 기체는 위치 에너지가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 기체는 에너지 보존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제 기체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상기체라는 개념을 저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자, 이상기체의 정의가 이러할 때 그 다음 두 번째 5.2 바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이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자, 저게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는 예전엔 지금은 이게 수능에 안 나오거든요. 요즘은 수능에 안 나오는데 내가 고등학생일 때는 그래. 음이. 우리 학생 이름이 뭐죠? 아, 규민이? 규민이요? 네? 이름이 뭐죠? 규민이? 규민이 반가워요. 그래, 그래. 규민이요. 여기 자습했었구나. 그래. 좋다. 짐이 많네요. 이 노트북 맨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안 무거워요? 괜찮아요? 그래. 이 칸초드 규민이 먹은 거예요? 남았어요? 아닌가? 그래? 그래, 규민이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 다음에 봐요. 저 초등학생인가? 저 정도면? 초등학생인가? 초등학생이죠? 중학생이에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간다고요? 진짜로요? 근데 왜 이렇게 애기 같아요? 왜 이렇게? 그런가? 아니, 생긴 게 애기가 완전 애기 같은데요? 그래? 아주 좋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지금은 수능 교과에서 이게 빠졌지만 내가 고등학생일 때는요, 저게 수능에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얘가 왜 중요하냐면, 자, 이상기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시다시피 생각을 해보면 이 이상기체는 그러면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이상기체는 세상에 없어요? 이상기체는 세상에 없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 없네? 그러면 없으니까 끝?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럼 이상기체에 대한 뭔가 실험적인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이상기체의 세상에 없으니까 실험 못 하겠네? 끝? 그냥 넘어간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그래, 어쩔 수 없이 실험을 하는 대상은 실제 기체만 실험을 할 수 있겠죠. 실제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실제 기체가 어떤 특별한 조건에서 이상기체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조건에서 우리가 이상기체의 성격을 한번 실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은 실제 기체로 하는데 조건을 이렇게 잡아주면 그때 이상기체가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가 되니까 이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무슨 말 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첫 번째 1.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첫 번째. 승인 뭐죠? 저압 조건. 그렇죠. 바로 저압 조건입니다. 저압 조건. 중요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저압 조건 중요한데 이 저압 조건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저압 조건은 이렇게. 용기의 부피가 매우 크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어제 얘기했었는데 고체와는 달리 기체의 부피는 기체 자체의 부피가 아니라고 했죠. 기체의 부피는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라고 했죠.
그러면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를 점점점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밀도가 낮아질 테니까 그게 바로 저압 조건이 되는 거겠죠.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이 조건에서 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느냐? 바로 첫 번째 1. 이런 조건이라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용기의 부피에 비해 바로 기체 자체 크기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의 부피에 비해서 기체 자체 크기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합니다. 보이세요? 자, 그러면 용기의 부피에 비해 기체 자체 크기를 무시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여러분 기체 자체 크기가 대략 있어요. 대략. 그러니까 물론 기체 종류마다 실제 기체 종류마다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지만 기체라는 그 알갱이 자체의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냐면 대략 0.01 리터 퍼 몰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왜 그런지는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죠? 배울 거고 이게 왜 그런지는 이제 지금은 당장 알 수 없지만 대략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0.01 리터 그 알갱이 자체의 크기를 1몰만큼 모아 놓으면 이 정도 크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릇의 부피는 대략 어느 정도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값이에요. 그릇의 크기는 대강 어느 정도예요? 바로 22.4 리터 퍼 몰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미 여기에서 이 크기하고 이 크기를 비교하면 확실히 기체 자체 크기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뎁다 작네, 뎁다 작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것도 사실은 보시다시피 온도 조건, 압력 조건이 붙으면서 온도하고 압력에 따라 이 그릇의 부피는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주변 조건을 바꿔서 기체 1몰이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를 22리터가 아니라 뭐 40리터, 60리터 이렇게 바꿔버리면 확실히 기체 자체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확실히 무시 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왜 그게 중요하냐? 이상기체는 자체 크기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상기체적인 성격이 잘 나타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요 원리를 우선 요 설명 방법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어떤 이유가 하나 더 있을까요?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직 안 했어요. 나는 존이라는 줄 알았어요. 존. 그렇죠? 존은 필기하고 있어요? 보자. 오늘은 필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요? 좋아요. 그래? 알았습니다. 네. 자, 근데 그렇게 하면 칸이 모자랄 텐데. 최대한 좀. 그냥 적을 수 있는 만큼만 적는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 네. 자, 이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한 두 번째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그렇지. 자, 무슨 말이냐면 저압 조건이어서 밀도가 낮아지고 그릇의 부피가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체 분자 간 평균 거리가 당연히 멀어지겠습니까? 가까워지겠습니까? 평균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평균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그 둘 사이에 인력과 척력은 당연히 더 커지겠습니까? 더 작아지겠습니까? 더 작아진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인력과 척력이 작아진다면 당연히 이 위치 에너지는 그 크기가 당연히 더 커지겠어요? 더 작아지겠어요?
위치도 더 작아진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위치 에너지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그럼 위치 에너지가 점점점 어디에? 0에 수렴하는 상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이상기체 같은 경우 역학적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만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까지 점점점 위치 에너지가 작아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저합 조건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자, 어서 쓰세요. 이야. 됐다. 자, 두 번째.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두 번째. 주는 뭐라고요? 저온이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고온 조건입니다. 고온 조건. 온도가 뜨끈뜨끈하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때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단 용기의 부피가 일정. 자, 부피를 왜 일정하다고 하냐면요. 부피가 변한다는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부피는 안 변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조건이 이런 게 있는지 찾아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부피가 변하는 건 방금 얘기했고 부피 안 변한다라고 할 때는 고온 조건일 때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재밌는 건 첫 번째 1. 부피가 일정하면 입자 사이 거리 역시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아주 일정하겠습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부피가 일정하면 입자 사이 거리 역시 달라지겠어요? 아니면은 달라지겠어요? 아니면 거의 차이가 없겠습니까? 거의 차이겠죠. 거리 역시 거의 일정하겠죠. 잘 나오나? 글씨는 안 잘리는구나. 충분히. 여기 되게 와이드 나오네. 되게 광각이네. 오케이, 됐다. 10이라서.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푸하하. 어떤 건? 저번에 선생님이 아, 화질 괜찮았다고요? 그런 컴퓨터 있잖아요. 그 웹해가지고 찍어도 글씨 잘 지. 아, 그럼 저 캠코더도 잘 나와요? 근데 혹시 어제 찍은 것도 글씨 잘 나왔어요? 그건 좀 저거 봤어요? 다른 데는 특별히 뭐라고요? 다른 데는 특별히 막 못 알아보거나 못지 않아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 알겠습니다. 요즘 이 휴대전화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너무 다들 좋아가지고. 그래서 일본 망했잖아요. 아니, 일본이 하나 남은 산업이 카메라가 하나 남았는데, 카메라? 왜 니콘 이런 니콘 카메라, 니콘 파나소닉 카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망해버렸잖아요. 아직도 있긴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매출이 그래서 왜 내가 여러분만 할 때는요 이렇게 조그만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목에다가 카메라 달고 다니는 사람 있어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로 뭐 정말 취미가 있어서 진짜로 막 이만한 카메라 들고 이제 찍는 사람은 그건 취미로 하는 거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카메라 볼 일이 거의 없죠, 그렇죠? 네, 뭐 하여튼 그렇다. 네. 어쨌건 휴대전화 카메라들이 너무 좋아졌다. 자, 그다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피가 일정하는 입자, 부피가 일정하면 하는이 아니고 하면 입자 사이의 거리 역시 거의 일정하고 그러면 거의 일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치 에너지 값도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얘도 일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왜냐? 여기에 있는 거리가 일정하면 인력과 청력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치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위치 에너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진 에너지예요? 인력과 청력으로 표현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인력과 청력이 일정하면 위치 에너지도 안 변하겠지. 무슨 말 알겠죠? 뭐 하기만 하면 부피가 일정하기만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증가할 경우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역시 여러분 기억하려나 모르겠네요. 이상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 값이 얼마죠? 2분의 3 KT. 그렇지. 2분의 3 KT.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온도항이 이렇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이 값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매우 고온 조건에서 엄청난 고온 조건에서 저기에 있는 매우 고온 조건에서 자 저기에 있는 매우 고온 조건에서 뭐냐면 위치 에너지가 일정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에 수렴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역학적 에너지는 뭐에다가 뭐를 더한 거예요?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건데 이게 온도가 커져요. 자, 온도가 커지면 뭐가 커지죠? 여기 있는 운동 에너지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온도가 커지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데 여기에 있는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일정하죠. 그러면 온도가 계속 커지면 얘는 가만히 있는데 계속 커지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주로 누구의 영향을 받겠어요? 운동 에너지 영향을 받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걸 저렇게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 상태 비슷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역학적 에너지의 위치 에너지가 거의 운동 에너지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 상황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두 번째 조건, 고온 조건이 있다. 어이. 그러면요. 어제 저희가 뭐 비례 예를 때 응. 기체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충돌하는 게 더 많아졌다고 하셨잖아요. 충돌의 횟수가 더 자기들끼리의 충돌 횟수가 더 많다. 네, 횟수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 부피가 일정할 때는요. 네, 그 저희가 부피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충돌을 더 많이 하니까 손실되는 에너지도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 실제 기체에서요? 저기 고온 조건이잖아요. 네. 그럼 저기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을 말하는 건데 네. 매우 고온 조건이면 온도가 엄청 높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그 상태에서 그 고온을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열을 예, 계속 열을 줘서 당연히 실제 시스템이니까 에너지 보존은 안 될 거고요. 에너지 보존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열 손실이 벌어질 경우에는 외부에서 열을 공급해서 그 온도를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그 온도를 유지하면 그놈의 행동이 이런 상황 비슷해지면서
그 녀석의 압력 부피와 관련된 것들을 피부에 있는 에너지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거기에서 열 손실을 가정해 버리면 그건 또 다른 상태의 역학이겠죠. 그럼 그거는 열 손실이 되니까 온도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 그건 고온 조건이 아니지. 그러니까 고온 조건이란 어떤 등온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조건 고온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한 가지가 더 있긴 해요. 바로 세 번째 뭐가 있죠? 어? 자, 비활성 기체는 그냥 기체 자체의 성격인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기체와 관계없이 실험적으로 이 뭐냐면은 그 구현해 줄 수 있는 조건을 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보일 온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일 온도라고 하는 특별한 온도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아주 잘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 보일 온도 이것은 지금 말고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할 수는 없고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진짜 중요한 거는 요 1번하고 요 2번이 진짜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쟤는 예전에 수능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녀석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수라고 하면 머릿속에 저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얘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자, 됐다. 그 다음 5.3. 보자. 여기 있습니다. 자. 자, 그다음 보자. 자, 5.3은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컴프레션 팩터. 자, 우리말 번역은 바로 압축 임자입니다. 보이시죠? 우리말 번역은 압축 임자. 자, 그래서 얘를 쓸 때는 얘도 또 Z라고 써요. Z라고 써요. Z가 어제 했던 뭐 충돌 횟수, 뭐 분출 속도, 그때 Z 썼었죠. 걔하고 또 다른 Z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에 저렇게 Z라는 물리량이 희한하게 많이 나오긴 하네. 자, 그럼 쟤는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G라고 쓰고요. G라고 쓰고, 얘를 요렇게 저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체의 압력 부피를 몰수 온도로 나눈 값, 그걸 컴프레션 팩터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때 그럼 왜 저런 표현을 쓰느냐? 바로 저걸 쓰면 뭔가 편히 설명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선 이런 정의가 있다 정도만 그냥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이때 편의상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등호 관계 속에서 이만큼이 뭐야? 봤더니 요만큼을 등호 관계 속에서 보면 치환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맞나요? 맞죠? 그래서 이때 어떤 표현을 하나를 쓰냐면 바로 VM이라고 쓰고 이렇게 쓴 다음 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몰러 볼륨이라고 합니다. 자, 몰러의 뜻은 뭐예요? 몰러의 뜻은? 뭐로? 모른다. 부피를 모른다. 일모를 뜻하는 형용사입니다. 몰라 볼륨, 부피를 모른다는 아니고 일몰의 부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를 그때 몰수로 나눠서 표현하는 건데 왜 이런 걸 쓰는 거냐? 이거 자체에 무슨 특별한 물리적 의미 없습니다. 없고요. 이렇게 쓰면 그 수식을 좀 편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식을 좀 예쁘게 표현하려고 물리학자들이 저런 표현을 쓰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왜 이런 걸 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요 놈의 값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로 나타나냐면요. 1이 되거나 1이 아니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봐요. 이 값이 1이다. 누구에 대한 경우겠습니까? 이상기체고요. 그 다음 1이 아니다. 그럼 그게 누구겠어요? 실제 기체다. 그래서 이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의 차이를 보여주는 척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의 차이를 보여주는 척도를 그거를 컴프레션 팩터라고 한다. 알겠죠? 그죠?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적으시고. 자, 그럼 저 컴프레션 팩터가 실제 실험에서 어떻게 나오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적어졌어요? 적었죠?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존잘 오늘은 안 졸려요? 그래요? 오늘 앉아있길래. 고마워요? 다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저 베인도 앉았어. 그래. 준우는 다리 안 아파요? 아까 앉았어. 필기는 잘 되고 있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네. 자, 여하튼. 자, 여기 준다. 준다. 여기 살짝 지우고. 자, 이제 그 다음 뭘 해볼 것이냐. 2합 1. 자, 여기 줄게요. 2합 지우시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이거. 자, 이 Z에 대한 P 압력의 영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 조건은 단 등온 조건입니다. 등온 조건에서 기체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저 컴프레션 팩터가 압력의 영향을 받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나타날 수 있는 실험 결과는 이렇게 돼요. 자, 짜잔. 그 다음, 짜잔. 짜잔.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압력이 막 변하는데 컴프레션 팩터가 계속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누구겠어요? 바로 이상기체겠죠. 근데 그 이상기체를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보이시죠?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애도 있고 그냥 바로 그냥 쭉 올라가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정성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을. 자, 그 해석을 어느 포인트에서 할 것이냐? 바로 첫 번째는 여기. 자,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는 여기. 네 번째는 여기. 저 네 포인트에 대해서 정성적인 해석을 만들어 붙일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예?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1. 자, 요놈. 저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요. 잘 봐요. 자, 1이 갈수록 압력이 증가하는 거죠. 네. 그럼 1이 갈수록 압력이 감소.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고압 조건인 거예요? 저압 조건인 거예요? 바로 저압 조건인 거죠. 그럼 나타나는 이 그래프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바로 컴프레션 팩터가 모든 종류의 컴프레션 팩터가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언제? 압력이 0으로 수렴할 때. 보시다시피 빨간 기체가 됐건 파란 기체가 됐건 혹은 이상 기체가 됐건 다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0,1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라 이런 말이죠. 뭐야. 1 알겠죠? 1. 0이란다. 1.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 조건이 뭐예요? 그렇지.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중 무슨 조건? 저압 조건. 그러니까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부 다 어디에 1로 수렴을 한다.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는 항상 실험을 하면 저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때 두 번째 2. 자, 두 번째 이 여기는 바로 초고압 조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초고압 조건. 보통 저기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한 이만큼만 돼도 한 200기압 정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한 1000기압 정도 되는 거예요. 1000기압 정도 돼요. 여러분, 기체가 200기압이다. 저기 어디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체가 200기압 모여있다. 거기 어디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목성이에요. 목성. 그래서 목성은 무슨 기체가 모여 있는 거죠? 수소 기체가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목성은 뭐가 데려다가 못 된? 태양. 별이 데려다가 못 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질량이 조금 모자랐던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소 기체가 그냥 모여 있는 건데 워낙 수소 기체가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수소 기체가 한 200기압 정도로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수소 기체는 목성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금속 상태로 존재해요. 예, 금속 상태로. 왜냐하면 너무 고압 조건이기 때문에 기체 분자하고 기체 분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멀겠어요? 가깝겠어요? 아주 가까워서 기체 분자가 거의 붙어 있어요. 기체 분자들이 모든 기체 분자들이 거의 살짝 컨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자유전자가 그 기체 분자를 따라 자연스럽게 쫙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성은 전체가 금속이에요. 수소 기체가 모여 있는데 금속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목성을 소재로 한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주피터 어센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본 사람? 네. 주피터 어센딩 이런 영화가 있거든요. 네. 네.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예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 블록버스터인데 망한 영화예요. 아무도 안 봐서. 나는 재밌게 봤다는. 나는 재밌게 봤다는. 네. 그래서 목성이 내려와요. 어센드가 내려오다 뜻이잖아요. 목성이 어센드가 동사인데 내려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목성이 내려온다. 목성이 내려온다. 네. 요즘 유행하는 노래 있잖아.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이 노래 몰라요? 이 노래를 모른다고요? 이게 지금 유튜브 2억 뷰인데? 2억이요? 예, 전 세계 2억 뷰예요. 난리 났어요.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이거 몰라 이거? 이 노래를 모른다고요? 예. 이 유튜브 2억 뷰인데? 한국 관광공사 치면 끝장나요. 네. 하여튼 그렇다. 자, 이거요? 주피터에 목성에 외계인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계인이 전 지구를 경영하는 외계인들이, 아니, 전 우주를 경영하는 외계인들이 지구를 건설한 거예요. 왜? 지구를 식민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지구라는 곳에 문명을 만든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에도 좋은 애가 있고 나쁜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막 하고 막 지구에 또 누구 있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거예요. 네, 재밌어요? 난 재밌게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망한 영화. 하여튼 그렇다. 네, 그런가요? 이제 우리나라 영화 배우가 나와요. 배두나.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영화도 있다. 네. 자, 어쨌건 그래서 지금 여기는 천기압. 무슨 말 알겠죠? 천기압. 자, 그러니까 엄청난 고압이라는 걸 알겠죠? 알겠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이 고압 조건에서는 뭐부터 해볼까? 여기서는 저 컴프레서 빌러티가 증가해요. 뭐 할 때? 압력이 증가할 때. 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압력이 증가할수록 기체 부피는 뭐 하죠? 줄어들죠.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이 그릇이 있는데 여기에 기체 알갱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릇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기체 분자죠. 자, 근데 여기서 압력이 커집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원래 크기에 대해서 부피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압력을 더 증가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보이시죠? 그럼 이렇게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기체 자체 크기와 그릇의 부피가 거의 아시겠죠? 기체 자체의 크기와 그릇의 부피가 거의 비슷해지는 상황까지 압력이 쫙 줄어든 거라 이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것 이상은 부피를 더 감소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거 상태 변화에서. 그렇지. 바로 이후에 상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네. 자, 기체, 액체, 고체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밀도의 차이죠. 가장 저밀도로 있는 게 기체고 걔의 부피를 줄여서 밀도를 점점 늘리면 그게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될 수 있죠. 네. 승현 많이 힘들구나. 그래. 지금 몇 시쯤 됐죠? 몇 시예요? 6시 2분이네요. 6시 2분이요? 알았습니다. 조금만 하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좋아요. 그래요. 그래.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너무 부피를 줄여 놓으면은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상태 변화. 뭐 쉽게 얘기하면 액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체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된다? 주어져 있는 요 부피 이상으로 압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그럼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요렇게. 자, 주어져 있는 컴프레션 팩터가 PVM은 RT 이렇게 되는데 이놈이 초고압 조건이 되면 저기에 있는 PVM은 RT에서 여기 있는 VM이 뭐가 된다? 액체상 부피와 비슷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액체 상태의 부피는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일정한 상수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압력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컴프레션 팩터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커져요, 작아져요? 기체의 경우. 기체의 경우는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잖아요. 근데 얘가 거의 액체 상태가 돼버리면 압력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부피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압력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부피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피가 일정하다. 거의 일정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커지면 컴프레션 팩터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매우 고압 조건에서는 부피가 일정해서 압력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저기에 있는 저 컴프레션 팩터가 동시에 커진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됐다. 자, 쓰시고. 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네.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네. 준우 쓰니까 자, 다 적었어요? 알았어요. 네. 자, 여기 지우고. 자, 두 번째는 초고압 조건에서 이겁니다. 바로 얘가 1보다 크다. 이게 또 중요해요. 첫 번째는 압력이 커지면 컴프레션 팩터가 늘어난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 컴프레션 팩터 자체가 1보다 크다가 또 중요한 사실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증가율이 커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커졌을 때 커진다라는 것과 그것의 절대적인 값이 1보다 크다 작다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잖아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이상기체는 어떻게 되느냐? 부피와 압력의 증감 비율이 같죠. 자, 이상기체는 부피와 압력의 증감 비율이 같다는 얘기가 뭔 말이냐면, 자, 이상적일 경우 여기에서 만약에 압력이 n배 증가한다. 고 하면 부피는 n배 감소하죠. 맞아요? 네. 압력이 2배 늘어나면 부피는 2배 감소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비율이 같기 때문에 이상기체는 컴프레션 팩터가 항상 얼마란 얘기예요? 항상 1이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1보다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이 실제 기체의 경우는 실제 기체의 이와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될 수 있다? 실제 기체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예요. 압력이 늘어나도 부피 감소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피 감소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뭔 말이냐면 압력이 2배 늘어나면 부피가 2배 줄어들어야 곱하기해서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압력은 2배 늘어났는데 부피가 1.5배 감소했다고 쳐봐요. 그럼 2개 곱하면 값이 1보다 커지겠어요? 1보다 작아지겠어요? 커져요. 1보다 커지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경우 이상 기체보다 압축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압축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압축이 어렵다는 얘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압력을 2배 늘리면 부피가 2배 감소해야 되는데 압력을 2배 늘렸는데도 이 피스톤이 잘 안 들어가. 그럼 이 말은 부피가 잘 안 줄어든다는 얘기지. 네. 그걸 다른 말로 압축이 어렵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압축이 어렵다. 왜겠어요? 청력 때문에. 바로 입자 사이의 청력이 우세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즉 성분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 강해서 어떻게 된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도 부피가 잘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저 주어져 있는 요 2번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력하고 청력을 생각을 했을 때 청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조건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그럼 좀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